자, 다시 한번 뒤로 나오고요. 자, 측면에 연결됐어요. 자, 다시 한번 크로스 올라옵니다. 하지만 야, 골키퍼의 처리가 조금 아쉽네요. 방금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는 상당히 잘 올라왔는데 골키퍼의 그 펀칭 자체가 워낙 상대편 바로 발 앞에 떨어지게 공을 걷어내면서 문전으로 쇄도하고 있던 한다 선수 발 앞에 걸렸고요. 득점으로 연결됐네요. 자, 일본이 선제골을 넣으면서 앞서 나갑니다. 펀칭이 많이 아쉽습니다. 방금은 잡기는 애매한 볼이었고요. 좀 더 먼 거리나 아니면 위험 지역을 벗어나게 클리어링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아쉽게도 또 운이 안 좋게 상대편 바로 무릎에 떨어지면서 실점을 허용한 대한민국. 자, 한국 다시 한번 찬스. 골이에요! 대한민국 골이에요! 야, 김태원의 슛! 야, 역시 90분 내내 대한민국이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지만 여러분, 마무리를 해주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여러분. 야, 90분 내내 유효 슈팅 하나 없던 대한민국이 첫 번째 슈팅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귀중한 동점골을 만들어내네요. 잘 때렸다. 가까운 포스트 보고. 자, 이제 정규 시간 다 끝났고요. 아마도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일본은 1승 2무, 우리나라는 2승 1무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경기는 일단은 1대1 무승부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우리나라는 이로써 조 1등으로 8강전 진출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는 이제 8강전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룹 C에서 올라오게 되는 2등 팀과 경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8강전에서 우즈베키스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C그룹에서 1등이고 우즈벡이 2등인데 이란을 피해간 거는 정말 다행이다 라는 생각. 왜냐면 이란이 지금 현재 C조에서 3승을 거뒀고요. 우즈벡이 C조에서 2승 1패를 거두면서 2등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룹 D D조에서 2승 1무로 조 1위를 확정지었고, 일본은 1승 2무를 기록하면서 조 2등으로 8강전을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게 어떤 중요한 부분이 있냐라고 하면은, 이 대회를 우리가 4강을 들어야 여러분 9월달에 칠레에서 열리게 되는 20세 월드컵에 선수들이 진출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4강을 들지 못하게 되고 8강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9월달에 열리는 20세 월드컵 대회에서 활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비기기라도 한 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오늘 경기에 대한 평가, 총평을 좀 내보자라고 하면은, 솔직히 이번 연도 들어서 제가 많은 경기들을 입중계를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는 최악의 경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도 압박도 그렇고요, 빌드업적인 부분, 뭔가를 솔직히 뚜렷하게 제대로 하는 걸 본 적이 좀 없었고, 막판에 어떻게 보면 김태원 교체로 들어간 이 득넘버 10번에 김태원 선수가 마무리를 해주면서요, 우리가 90분이 됐을 때 첫 유효 슈팅을 기록했고, 후반전 첫 유효 슈팅이 결국 득점으로 연결이 되면서 정말 운이 좋게 1대1 무승부를 거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축구는 결과론이긴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경기력이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어쨌든 오늘 경기에서도 지지 않고 1대1 무승부를 거뒀고, 그리고 조 1등으로 8강 진출을 했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뭔가를 얘기하기는 아직 섣부르다 생각을 해요. 아직 경기가 남아있고 대회가 진행 중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 말은 좀 하고 싶은 게 진짜 형편없는 경기력이다. 왜냐하면은 빌드업 체계 너무 클래식합니다. 뭐 클래식한 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인버티드 안 써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경기를 봤을 때 최대 강점 중 하나가 우리나라가 윙어들인 것 같거든요. 윤도영이라든가 전반에 나왔던 강주혁, 그 다음에 후반에 교체 들어갔던 박승수, 이런 선수들을 보면은 상당히 개인적인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에요. 돌파도 좋고 그 다음에 스피드도 있고 확실히 결정을 좀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윙백을 어떻게 쓰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일단 대표팀을 현재 보면은 윙백들을 너무 못 쓰고 있다는 거, 너무 윙백들이 클래식하게 걸려있기 때문에 이 윙어들이 온전하게 상대 수비수랑 1대1을 좀 맞이할 수 있는 아이솔레이션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윤도영 선수가 답답하다 보니까 후반전에는 계속해서 아래쪽에 내려와서 본인이 공을 받아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일본 수비수들이 오늘은 자신들이 1등으로 이기고 있다 보니까 무리하게 전방 압박을 시도하지 않고 내려앉아 있는 상황이 많이 생기고, 그렇게 됐을 때 윤도영이 내려와서 공을 받게 되면은 할 수 있는 장면이 뭔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부분이 많이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됐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라볼피아나라고 많이 유명해진 전술이 하나가 있죠. 미드필더 한 명이 중앙수비 사이로 끼면서 빌드업에 좀 관여를 많이 해주는 장면인데, 우리나라가 현재 지금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도 1대0으로 지고 있고 현재 윤도영을 로테이션 교체를 안 해주는 걸 보면은 어떻게든 우리나라도 오늘 경기를 비기기라도 하기 위해서 이 이창훈 감독님이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주축 선수들을 다 빼지 않은 거 보면은. 근데 이렇게 1대0으로 지고 있고 결과를 내야 되는, 따라가야 되는 경기에서 왜 이 상대가 과감하게 전방 압박을 시도하지 않고 있는데 이창호라든가 손흥민이나 이 미드필더 선수들이 자꾸 내려와서 숫자 싸움을 가져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상대가 전방 압박을 타이트하게 들어오고 우리 선수들, 수비 선수들 4명에서 빌드업 하기가 힘들 때 이 미드필더 한 명이 중앙으로 껴주면서 오히려 우리가 후방 빌드업을 좀 더 안전적으로 갖고 가는 거는 의미가 깊은데, 현재 일본이 전진적인 압박을 시도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의미 없이 미드필더 선수 한 명이 중앙에 내려오면서 숫자 싸움을 가져간다는 거 좀 많이 답답한 경우가 많았고, 그 한 명이 내려오게 됨으로써 미드필더 숫자가 한 명이 없어지게 되고 우리나라가 전진적으로 중앙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낮아진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지고 있으면은 저는 좀 교체나 이런 것도 좀 아쉬운 게, 우리나라가 이렇다 할 뭐 빌드업 체계가 지금 없잖아요. 그냥 U자로 공을 돌리다가 전진적으로 넣었을 때 뭔가 상황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고 있을 때 따라가기 위해서는 한 10분 정도 남았을 때 뭔가 키가 좀 큰 선수라도 넣어가지고 공격 쪽에, 원톱 공격수 쪽에 투톱을 기용하면서 킥으로 붙이고 들어가는 장면도 좀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제일 좀 안타까운 거는, 이거는 전방 압박 체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압박을 할 때 보면은 442, 442로 내려앉아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한 그 라인을 형성하고 좌우로 움직이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상대가 오늘 변형 3백을 가져가게 하면서 왼쪽 백인 다카시를 인버티드로 쓰기도 하고 한쪽으로 올려놓기도 하고 있는데, 이 3백을 상대하는 이 두 명의 공격수가 압박을 해서는 절대 이 3백을 이길 수가 없어요. 무조건 숫자 한 명을 올려가지고 3백을 3명이 맞닥뜨리게 해서 3명에서 상대 3백을 압박을 쳐야 되는데, 계속해서 후반전에도 보면은 상대도 굳이 무리해서 공을 전진적으로 뿌리지 않고 계속 3백에서 공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명의 이 센터포워드 공격수가 이 3명의 수비수를 압박을 하려다 하다 보니까 이게 압박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생기게 되고, 반대로 2명의 미드필더가 3명의 미드필더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 계속 생겼어요. 왜냐하면은 다카아키라는 왼쪽 풀백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미드필더가 3명이 됩니다. 그리고 공격 쪽에 있는 이제 7번의 사토라는 선수가 한 칸씩 내려오게 되면서 미드필더의 관여를 또 해주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가 지고 있고 따라가야 되는 경기라고 하면은 오히려 한 명씩 맨마킹으로 물어가지고 전진적으로 압박을 치는 형태였으면은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압박의 형태는 여러분 솔직히 어려워요. 우리가 흔히 해외에서 많이 보는 토트넘도 여러분 압박 형태가 형편이 없는 상황이고, 오늘 우리나라 대표팀도 압박 형태를 보면은 좀 많이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허나 이제 제가 뭐 여기서 더 깊게 비판을 할 수 없는 거는, 축구는 결국 결과가 중요하죠. 근데 오늘 우리나라도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질 줄 알았던 경기에서 우승부를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8강 진출을 또 조 1등으로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이 경기들은 우리가 좀 더 응원을 좀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어쨌든 8강에서 이 경기 우즈베키스탄을 이기고 4강을 가서 월드컵 진출 티켓을 받는다라고 한들 20세 월드컵에 나가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남길 수 있을까는 아직까지 좀 의문점이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요 윤도영이라는 정말 기술 좋은 측면 자원을 활용을 거의 못하는 걸 보면은 좀 매우 아쉽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뭐 오늘 경기를 졌지만 어쨌든 조 2등으로 올라가는 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20세 대표팀 경기를 모든 경기를 챙겨보진 않았는데, 오늘 경기를 보면서 조금 느끼는 거는, 오늘 중계할 때도 솔직히 제 텐션이 막 높거나 이러진 않았잖아요. 일단 경기 자체가 정말 루즈하고요, 재미가 없어요 일단 경기가. 그리고 슈팅이 너무 안 나와요. 후반전 90분 될 때까지 슈팅 5개도 못 때렸을 거예요 대한민국.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안타까움이 많은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뚜렷한 뭔가 전술적인 체계, 그다음에 압박 체계가 없기 때문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몰입이 되지 않는 경기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진짜 나쁘게 말하면은 형편없다가 맞는데 그 말은 솔직히 할 수가 없는 게 조 1등으로 올라갔잖아요.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